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9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했죠. 검은 금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요 지수가 대부분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심포지움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8월에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이 다 모여서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항상 이 잭슨홀 미팅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나가 되게 중요했죠. 특히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제롬 파월의 언급을 기다렸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이 좀 불안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그렇게 발언해놓고 완화적 발언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준 의원들이 시장의 불안한 발언을 거의 잘 안 하죠. 항상 시장 친화적인 발언하고 완화적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은 약 8분 정도를 연설을 했어요. 8분 중에서 무려 45번 정도가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네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1분에 도대체 몇 개나 한 거죠. 그렇죠? 5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사실 인플레이션을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제롬 파월이었죠.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 막 4% 올라올 때,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을 늦췄어요. 그 도구가 결국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고, 작년에 상당히 커지면서 올해 9.1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와도 8.1, 8.5까지 내려왔죠. 그렇지만 연준의 목표치는 2%이기 때문에 2%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필요하다.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그의 발언은 아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완화적 표현을 쓰던 이 제롬 파월, 또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하던 제롬 파월이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할 줄 알았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에 대해서.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분간은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거라고 말을 했고요. 내년에 뭐 조기 금리나 정책 완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시장에 많았죠. 그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강한 매파의 모습을 보여서요,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제롬 파월이 말한 것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또 미국이 9.1에서 8.5까지 8.5로 살짝 밀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3.391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물은 3.034. 결국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계속 역전 상태죠. 일드 커브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달에 9월달이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3거래일 남겨놓고 사실은 반전을 일으키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차트상으로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3.03%, 나스닥 3.94% 빠졌네요.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쭉 장대 음봉이 터졌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비석형에서 몸통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아마 비석형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석형에서 이제 음봉 몸통이 생기고 있는데 3일 동안에 이 양봉을 다 메워진 음봉이 나오는, 이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그 상황을 좀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비석형 나오죠. 근데 몸통이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캔들이 나올지는 뭐 시간을 두고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29, 30, 30일 3일 동안에 상당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시간외에서는요, 지금 현재 거의 1% 나스닥이 빠지고 있네요. 그럼 다우하고 나스닥이 지금 한 거의 1% 정도 빠진다는 거 똑같은 거니까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금리 인상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연준은 효과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지 상당히 강력한 발언 시장에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환율이 1342원에 마감했어요. 1342원. 지금은 얼마인지 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환율이 거래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환율이 거래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1342원, 아직 시작 안 했나 보네. 1342원 18원 전에, 18전에 끝났는데요. 이 1342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원달러 차트를 좀 보시면, 원달러 차트가 없네요.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 그 지난번에 1346원 찍고요, 쭉 밀렸었어요. 1346원 쭉 밀려서 1331원에 끝났는데 이게 다시 11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월봉이 진짜 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히 모든 게 돌파가 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달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강한 긴축이 지속될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강달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얼마 전 25일날 했을 때, 그때 금리 인상 0.25 한 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0.25 한 게 후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5로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글쎄요, 제가 뭐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판단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국과의 금리 차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샀어요. 한 5조 4천원. 이게 그거란 거죠. 공매도 쳤던 거 갚았다고 하죠. 그럼 공매도 갚으면 주가가 날아갈 걸 대비해서 하나요? 아니죠. 쇼커버링은요, 막 뛰고 날아갈 때 하는 게 쇼커버링 거고, 진짜 쇼커버링 의미인 거고요. 대부분 경우는 뭐냐면 그냥 갚은 거예요. 왜 갚았을까요? 아마도 공매도 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환차익도 본 게 아닐까. 일시적 환차익도, 물론 환율이 꼭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환율이 꼭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 환차익을 좀 보고 주식도 갚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격적인 매매가 쇼커버링이었다면 지금 주가들이 폭등을 했겠죠. 삼성전자 특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를 가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일단 이익 볼 만큼의 돈을 갚은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그 돈을 이익 본 게 아닐까? 뭐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난 지금 보니까 B2가 2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증시가 사실 한 달 동안 좀 반등을 했어요.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쵸?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딱 얼마가 빠졌냐면 약 절반 좀 안 되게 빠졌죠. 그쵸? 저점 대비로는 약 절반을 못 미치는 정도로 밀려있다고 살짝 반등을 줬는데요. 지금 이거로 보면은 그 얼마 반등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바다일 거라는 예상에 B2가 들어왔다는 거야. B2는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주가가 만약에 또 하락하면 그 돈은 또 시장을 눌러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역시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 오늘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